자, 오늘 배울 부분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웠냐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효율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한계점이 있다고 했어요. 도시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촌락에서, 그러면 촌락에서 가로등을 지어야 되는데 효율성만 또 너무 따지다 보면은 지을 수 없겠죠.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안점을 줬던 부분 중에서 시장 경제는 사실 자유 경제에 가깝죠. 근데 앞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자유방임주의라고 배웠어요.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국가는 소극적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대로 두니까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문제. 자, 문제는 어떤 게 생겼습니까? 독과점이라든가 자, 여러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신자유주의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시장 질서에 따라서 그냥 맡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체가 정부라든가 우리가 기업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자라든가 소비자가 이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가 상호 연관이 돼서 서로를 견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원은 희소되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아니면 많지 않은 자원들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은 늘 기회비용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개를 풀었었는데 기회비용이 어떤 거였죠? 포기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와서 이번에 사실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편익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실제로 뭐겠습니까? 여러 개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가치가 작아야 될 거고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가치가 커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선택할 때 이런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을 살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갈림길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림길에 있을까요? 곧 있으면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을 선택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직업을 선택하고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항상 희소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희소성을 가지는 이런 경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올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진수래요. 근데 이번 방학엔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지. 자, 그럼 우린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생각해보면, 용돈을 벌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럼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여행이 큰 가치겠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여행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럼 여행 비용도 지불합니다. 여행을 감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야? 아르바이트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비용까지도 포기하면서 여행 비용까지도 낼 수 있다면, 그것들을 합쳤을 때보다 내가 여행의 만족도가 높아야 여행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여행이 만족도가 높지 않아, 나는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선택에 있어서 방금 말했던 편익이라든가 기회비용이 중요하게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 페이지는 다음 강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